들었어? 우산? 레고는 아닌데? 컴플렉. 오케이. 여기서 시작할 거니까 이쪽 보고 우리 들어가지 마. 우리 차곡차곡 설명해 드릴게요. 대단 고마워. 다 담으려고 막 용량이 아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해도 다 담아주면 고마워. 512기가짜리가. 네. 마음 먹고 담아줘. 왜 내가 죽어도 누군가는 이걸 해줄 사람이 없잖아.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담아놓으면 좋겠다. 다 오셨어요? 가까이 오세요. 일본어를 몰라도 일본에 와서 문화 역사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이제 여러분 기토라고 부분은 실제로 어디 있냐면 이 건물 밖에 이쪽 방향에 산 기슭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설명을 듣고 밖에 나가 실제 무덤을 갈 거예요. 그래서 안전판에 중본이라고 검색도 걸리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기토라고 부분은 저 뒤에 있고 여기에는 모형을 지금 갖다 놨고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거기는 원상복구에서 덮었습니다. 덮어서 다시 원래의 죽은 자의 공간으로 이제 돌아갔고요. 자, 일단 무덤은 고고학적으로 무덤 양식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덤은 석곽식이에요. 일단 이 돌의 두께 보이죠? 그대로 실제 크기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크지 않아요. 자, 지금 이 바닥이 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면. 포장자가 여기에 눕는다고 얘기해. 지금 띄어 올려놓은 거예요. 보기 위해서. 여기가 바닥면이에요. 여기가 바닥면. 그러니까 크지 않죠?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옛날 고분들 보면 엄청 크잖아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천황들의 무덤은 무덤 양식이 팔각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천황 무덤은 몸부 천황이 하나 있는데 가만있어 보면 옆에 있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올라가 봐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무덤 양식은 돌을 정교하게 잘라서 10몇 개 조각으로 연결해가지고 만든 틀, 석곽처럼 만들어놓은 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능산리 가서 동하총 부분 봤죠? 그 동하총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딱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좌측 지붕을 보세요. 네. 여러분들 90쪽 펴봐요. 뒤는 길을 좀 내줘요. 일본인들 들어오면 실례되니까 뒤에 길을 좀 내줘. 앞으로 더 당겨와요. 90쪽 보세요. 90쪽 보면 고임식, 수평식, 막대식, 양벽, 조임식 이런 게 보이죠? 그 중에 뭐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고임식입니다. 백제의 고임식 무덤 양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일본에서는 이거를 지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붕식. 지붕처럼 덮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면요. 제가 일본의 천문분야지도 하고 중국의 순호천문대에서는 정확한 확대되어 있는 걸 못 찾아서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만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는 해와 별이 들어있는 안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안에 그 안에 해일, 해 일자에다가 한 개로 돼 있다 해서 점 하나 11 반대편에 월 1 해와 달이 반드시 그려져 있어요. 이게 고구려 천문도는 동벽 쪽과 서벽 쪽에 해와 달을 반드시 그립니다. 그래서 그 해 속에는 삼족으로 집어넣고 월 속에는 두꺼비를 집어넣거나 이런 양식이 있는데 이건 우리만의 방식은 아니에요. 중국의 한당 제가 벽화
그 귀한 책을 사서 뒤져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타나요. 그런 방식은 회 속에다 삼조고를 넣고 넣는 것. 일본에서도 삼조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조고가 우리 거다 이런 편견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편견이고. 자, 그럼 이제 안에 들어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붕식으로 꺾었잖아요. 저 꺾은 면의 해와 이쪽이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해를 그려놓고 왼쪽에 달을 집어넣었어요. 자, 북쪽 면에 지금 현무 보이는 거 보이죠? 네. 저게 나오면서 깜짝 놀랐죠. 1983년도에 이게 나온 뒤에 완전 발굴할 때까지 18년인가 걸렸어요. 제가 공주 가서 미래왕릉 발굴 협전이게 다 터내볼 때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세계사의 창피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도 거기에 습기 공기 안 들어가게 다 막고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런 파이브 스쿠프처럼 그런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카메라로 촬영해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삽 들고 들어가서 퍼서 다 꺼냈잖아요. 정말 저는 그거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런 무덤의 구조 양식은 백제의 고임식과 닮았다. 그리고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게 석지가 바로 아까 우리가 통과해온 다케노우치 터널 넘어왔죠. 그 터널의 북쪽에 있는 진짜 돌이 아니에요. 소리 들었어요? 잠깐만. 제가 예전에 와서 보면서 이게 응암이 아닌데 보면 알거든요. 근데 두드려보면 만든 거잖아요. 형태를 비슷하게 해서 만든 거예요. 어쨌든 얘는 그 산에서 가져온 응암으로 만든 겁니다. 얘는 진짜 아니고요. 가짜입니다. 응암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뜯어온 거예요. 조사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옮겨다가 이제 만들었다 그러죠. 자, 그럼 무덤 양식은 지나고 그 다음에 돌도 근처에 있는 응암을 떠갖고 왔다. 이렇게 됐고 다카마스카 부분도 응암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떠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작이 지금 보일 거예요. 갖고 와보세요. 손은 대지 말고 아무리 모조지만 손 대지 말라고 그래. Don't touch 돼 있잖아. 영어로 보여? Don't touch. 자, 여기 지금 주작이 보이죠? 주작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저기가 현무 보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남쪽 문인데 이게 도굴구멍이에요. 여기가 도굴 흔적이에요. 깨진 거야. 도굴로 해서 다 가져갔어. 그냥 짜그리기만 남은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서 막으면 깨진 데 보이지? 여기하고 같이 깨져서 도굴구멍이 된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에서 남쪽에는 주작이, 북쪽에는 현무가, 그럼 동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청룡이 있어야겠지. 청룡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서쪽에는 백호가 있어야죠. 자, 지금 휘칠한 거 보이죠? 이렇게 회를 칠하고 벽화를 그리는 걸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김세정 선생님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시면 여기다가 겉화장하고 또 화장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쁘게 뭘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화장지법이라고. 그런데 이 면에다 직접 그리면 조벽지법이에요. 제가 뒤에 능산에서 한번 얘기해 줬어요. 여기 지금 화장지법이죠? 저 회 벽이 다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거 어떻게 했냐? 다 뜯어서 해체해서 다 뜯어냈습니다. 천 몇 쪽 조각으로. 천 몇 쪽 조각으로 다 해체해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이게 이슬이 내리고 물이 흘러내리고 썩어서 이제 문드러지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원판이 이 위에 있어요. 국보가. 저는 작년에 와서 우리 박정훈 선생하고 볼 기회가 있어서 봤어요. 원판. 오늘 좀 늦은 시간 오면 된다는데 우리가 여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약 5분으로 그냥 때우고 이거를 영어로 이땐다고 그래요. 인잉글리시 이때. 선생님 질문이 드려요. 우리가 보통 행렬식 석식이나 석곽이라고 하면 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 묘만 딱 있었나요? 네. 아, 이거만 얘는 있어요? 이 자체가 과거예요. 한 다 덩어리.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연도고 이런 게 없이 없었어요? 이대로 놓고 그냥 덮은 그럼 거예요. 이거는 한 네, 사람의 묘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합장이 아니었어요. 네, 합장. 아니 뭐 이제 네, 그거는- 여기다가 네. 넣은 사람을 크기라고 해서 작다고 한 사람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뭐 굴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50에서 60대 정도 된 숙련의 남성으로 판별이 됐어요. 뼈 조각. 여기 석곽이 있어. 석곽이 나무곽이 있었습니다. 목곽이. 네, 네, 나무곽이 우리 못 관처럼.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빠른 걸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야스카를 하루 더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기토라 같이 읽어볼게요. 기토라 고분노 사신상화 금리 모동 기 출시 소니 뭐야 얘는? 무슨 동? 시대이루 약동 10대1로 약동하고 있다. 저 일본어 몰라도 대충 민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파파고를 이용해서 이거를 찍어서 자료를 찍어간 뒤에 파파고 동원에 하면 되고, 중요한 거 이러한 벽화 구분은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서 구구레어로 넘어가고 구구레어에서 가야로도 가야도 구분이 있습니다. 신라도 구분이 있고 가야는 하나, 백제는 두 개, 공주에 하나, 부에 하나. 그런데 백제는 중국의 남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구려라기보다는 고구려는 이제 북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어쨌든 그러는데 한중일 중에서 유례가 없는 특징적인 게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12지신상이 벽면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사신도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요렇게 짜져서 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돌아보면 지금 보이잖아 앞에. 네. 응용으로 짜맞춘 거 보여요? 집처럼 짜맞춰서 저렇게 하고 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황정선생님 얘기대로 이 주실 현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백제 무덤은 어떻게 해요? 횡혈식 석실 이런 말 들어봤지? 횡혈식 석실, 굴식 돌방 무덤이 우리말로 하면 굴을 파고 들어가서 방에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굴식 돌방 무덤, 한자로는 횡혈식 석실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벽면에 내면에 12지신에 3개씩을 배치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도 없고요. 중국에도 없는 방식입니다. 일본에만 나와 있는 방식인데 중요한 거 다 어디 갔어? Where are you? 빨리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come please. 이때끼마스. 자, 여기 보면 왜 중요한지를 이거를 이제 들어야 돼요. 자, 중국의 12지신상이 벽화에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짐승상. 이거를 수두인상이라고 해요. 수두 인상. 그러니까 짐승 머리에 한 사람인 거죠. 여기 보여요? 희미하게 지금 보일 텐데 이거를 이제 판독을 했어요. 6개가 지금 판별이 됐어요. 12 중에. 그러면 북쪽에 3개,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12지 이상 되죠? 그 모습이 이건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는 건지 아세요? 신라 김유신 장군에 있는 12지상입니다. 얘가 이거를 떠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머리에 사람 몸을 한 형태는 있지만 무기를 든 것은 없어요. 중국에도. 뭐 어디 나오는 신라의 7세기경에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네, 형태가.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백제의 무덤 양식에 고구려식 천문도에 신라식 12지신상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 분명히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면 어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12지신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저랑 같이 교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94쪽에 위에 보면 쥐, 소, 호랑이, 말, 개, 돼지 총 6개가 지금 이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 보이거나 흠에서 사라졌거나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형의 중국식 천문도 그렇게 했죠.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식 천문도. 그리고 그 세 책들 내려오면 중국식 별자리 그림으로서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맞습니다. 근데 중국식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인용문 여기 소개해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받아다가
요걸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 94쪽에 보면 아래 보세요. 기토라고본의 수도 인신 12지상에는 중국의 영향을 볼 수 있다. 한국 안 나오죠.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점은 중국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지만, 자, 논리적 모순이죠. 바로 모순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중국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점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문맥이 안 맞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한반도에는 기토라고본과 마찬가지로 무기를 넘어가봐요. 든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갔어요? 든 12지상이 보인다. 자,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한국식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신라의 12지상과 기토라고본의 지상이 거의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인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 밑에 이 그림 12지선상의 모형이 고려미술관 전시의 석주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주문 선생이 그것까지 다 어디서 가져다가 해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 정원에 가면 제주도에 있는 동자석 알죠? 동자석. 그 하루방 말고 무덤 앞에 세우는 조그마한 거 한때 막 600만 원, 700만 원에 팔려난다고 그래서 남의 무덤 막 캐다가 육지로 막 팔고 이랬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기토라고본은 아주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지선상을 사신도 옆에다 그렸다는 거예요. 고구려의 벽화에 사신도가 나오는데 시신도는 없습니다. 12지선상.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만 나오는 그런 특징인데 형태나 무기를 든 형태는 또 신라에서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기토라고본은 천문도는 고구려의 천문도고 그럼 저 벽화를 그린 주인공이 누구냐? 저 사신을 그리고 이 12지신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고구려의 화사 집단인 황문연씨입니다. 황문연은 직책을 호여하는 거예요. 이 일본 황실에서 연씨, 무슨 물부연 한다든지 황문연, 황문씨 하면 돼요. 이 황문씨가 바로 기토라고본과 다카마스 고본을 그렸다고 하는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거는 백제의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이다. 백제왕 선광이라고 하는 하나. 일본인 학자 중에는 고구려의 화가 집단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나눠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천황의 덴무입니다. 덴무 천황. 673년부터 686년까지 즉위한 천황이 덴무 천황인데 그 천황의 죽은 아들이다. 일본에서는 어쨌든 이 고분의 주인공은 일본의 황가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일본인 학자 중에는 두말 할 것이 없이 백제의 선광이다. 백제왕의 선광이다. 의자왕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복으로 연구해서 의복. 무덤 양식에 들어있는 의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다카마스 고본. 그 의복을 연구한 의복학자, 우리 가정과 출신의 의복학자, 여성학자가 연구를 해서 백제왕 선광이다라고 접근해서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자들이 백제 선광, 의자왕의 아들이 선광인데 그거를 백제왕 선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왕의 아들이 선광이고요. 그리고 선광의 두 아들 지나면 경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경복. 이 경복은 동대사 도다이지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본에서 최초로 금을 발견한 사람이 이 선광의 후손인 경복입니다. 그가 도다이지 금을 넣어요. 이 후손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래 못하니까 현무 모습 보세요. 그 다음에 백호 모습 보고 청룡의 혓바닥 보이죠? 이렇게. 청룡 혓바닥 보여요? 네. 아까 제가 우리 천문도에서 혓바닥 이렇게 나온 거 봤죠? 요 백호도 거의 같아요. 우리의 강서대묘, 고구려의 강서대묘, 강서춘묘에 나오는 그런 백호 형태. 왜냐하면 이걸 누가 그렸습니까? 고구려의 화가가 그렸으니까. 당연히 고구려식의 그러한 걸 가져왔을 것이고 다카마스나 기토라고본의 벽화 양식이나 동일한 사람이 그렸다고 판명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